예. 어제 오늘 계속 저녁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시민들이 용산으로 몰려가고 있고 폴리스 라인을 아예 만들어서 300m 정도를 네네. 접근을 못하도록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m밖에 남지 않았다. 뚫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치 상태가 상당히 지금 오래 갈 것 같은데 네네. 자 대통령실 용산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는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결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이냐 뭐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에 대한 집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지금 어떤 귀중품 혹은 뭐 이제 선물 받은 거 아니면 어떤 뭐 공사 수주를 줬는데 이게 밝혀지면 나중에 큰 문책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서류들 이런 거를 정리해서 빼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봤고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어저께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삿짐 트럭이 3대가 들어가고 또 그 이삿짐 트럭에는 뭐 상자 이삿짐을 담을 수 있는 빈 상자가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계엄령 선포된 그 며칠 후에는 대형 버스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또 경호처 소속의 대형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실렸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뭐 망명을 간다거나 피신을 간다거나 도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뭐 퇴진이나 탄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관저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관저를 나와야 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저는 그런 촉이 오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예전에 이제 지금 그 뭐를 땅 밑에 묻어놨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곧 밝혀질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관절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관저에 뭘 설치하고 이런 걸 해체하고 그럴 시간은 없고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처벌받지 않을 그런 문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내용물들 귀중한 또 국가 기록물 같은 것도 빼돌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뜻있는 진보 유튜버들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계속 용산 주변을 돌고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네트워크도 그런데 보면은 정문과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가 평소보다 더 200~300m 앞에 나와서 큰 대로까지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후문 같은 곳은 평소에는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다 철수해가지고 썰렁한 낮에도 밤에도 보초가 없는 그런 또 특이한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관저에 없고 다른 모처에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또 몇몇 뜻 있는 유튜버들이 어제 밤샘을 하면서 어느 모처에 가서 이제 그 야간에 두 유튜버가 이제 촬영 카메라를 켜놓고 지켰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삼청동 안가 대통령 안가 네. 있잖아요. 거기를 가 봤는데 불이 굉장히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그냥 불이 그냥 안과 밖이 환하게 켜져 있고 대통령실 소속으로 보이는 경호원 남녀 경호원들이 거기 입구부터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포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 김건희 씨도 거기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밤을 새워서 그 지키고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관제에 있지 않고 안전가옥 안가에서 지금 뭔가 몸을 숨기고 있다고도 지금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예로 하나의 케이스로 안전가옥을 얘기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아주 믿을 만한 본인의 지인의 거처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은순 씨와 관련된 어떤 안전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거처로 찾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제 안가 같은 데는 불을 환하게 켜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실제로 몸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질문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 전용기가 뭐 시험 비행을 했다. 네. 네. 정말로 도피를 할 가능성, 만약 그 길이 있으면 충분히 하고 남을 사람이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시도할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정확하게 정치가 뭔지 실패한 정권자가 말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저질러 놓고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피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계엄령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도피하는 경로도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 의외의 방법으로 하리라고 저는 보고 이번에 그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그거는 맞습니다. 정기 점검을 한 거는 맞는데 정기 점검을 왜 꼭 그날 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날 정기적으로 하는 날이라고 쳐도 그게 청남대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고 강릉도 뭐 갔다 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경호처라든지 대통령실의 아주 최측근 요원들의 지시를 받은 그 해당되는 그 1호기 관계자들이 모종의 미션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또 일본으로 도망가는 거는 쉽잖아요. 일본으로 서울공항에서 일본 이륙해 가서 뜨면 뭐 30분도 안 걸리는데요. 뭐. 네. 그 내일 탄핵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도 공익 제보 형식이 되든 아니면은 진실을 폭로하는 방식이 되든 취재를 통해서 나오든 뭐가 더 터져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미스테리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가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안가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도 정말로 내부 제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전용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인지 또 지금 용달차가 왜 몇 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지 버스가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지 뭐 실제로 알고 싶지만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밝혀진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의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윤석열은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영부인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본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 말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추수를 하는 무당이든 아니면은 뭐 누구든 간에 다 대통령 기간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조금 이제 넓은 얘기인데 그 대통령 취임식 여의도 의사당에서 하는 날 그날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네. 취임식에도 초청을 받았고 뭐 신라호텔 국빈만찬도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는 지금도 목회자지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갑자기 취임식 연설을 듣는 도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우측열 그 VIP 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예, 가족들 예, 있는 예. 석 거기에 내가 배치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보고 웅성웅성거려서 저도 덩달아서 뒤를 봤는데 쌍무지개가 뜬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 나도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제 앞에는 이제 취임식이 막 시작되기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뭐 강용석 변호사 이 두 사람이 까불까불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하고 내가 한 바퀴 좀 시간이 있어서 돌았어요. 돌아보니까 거기 휠체어를 탄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준 교수가 있고 거기 옆에 그 따님 그 또 윤신원이라고 하는 따님이 옆에서 수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강릉에서 왔다고 하는 외갓집 식구들이 쭉 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인사말도 나누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장 부인 권오수의 부인도 앉아 있고 아들도 아들도 앉아 있고. 있었고 거기 명태균도 앉아 있었고 호랑나비를 부르는 가수 김웅도 앉아 있고 내가 그 뒤에 앉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명태균의 얘기가 그런 답변을 줬다고 그러죠. 왜 쌍무지기가 떴습니까 했더니 이 나라에 임금이 2명이다. 네. 대통령이 2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몽을 그런 저 해석을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쌍무지개가 그렇게 해석될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김건희가 네. 김건희가 남편의 그런 권력을 본인이 집중화하고 다 본인에게 사유화해서 본인의 것으로 권력을 휘두른 거지 그냥 말만 형식적으로만 배우자일 뿐이지 영부인인 거지 거의 다 김건희 씨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공황 관제탑처럼 컨트롤을 했다라고 저는 350명의 대통령실 직원, 정부 부처, 당 이런 걸 다 장악을 하고 수렴 청정을 해서 본인이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작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사인 머신 그냥 결제하는 기계로 이렇게 앞세웠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녹취록 중에 7시간 녹취록 중에 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충격적인 얘기 내가 몇 번 반복은 했지만 네. 요거는 잘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줄리라고 그러면서 줄리가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어라고 줄리와 본인을 후보를 등식화를 똑같이 한 워딩이 있습니다. 예. 녹취록 중에 예. 줄리가 어떻게 후보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도 있습니다. 예. 줄리가 어떻게 후보가 되냐. 그러니까 줄리가 후보자의 아내가 아니라 네. 줄리가 후보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명수가 누나 인터뷰 한번 하러 갈게요 그랬더니 나는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하지 말고 그 대신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본인이 후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하고 또 이렇게 1차 접견, 2차 접견 할 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의 심정을 알겠다. 이런 걸 볼 때 본인은 그냥 언어 습관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대통령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권력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